자, 지난 시간에 그래도 앞부분 좀 했으니까요. 기억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3장 부분에 그 연산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알고 계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요런 계산할 때 쓰는 그 기본이죠, 그죠? 이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이제 우리 이제 산수 수학 이렇게 그 하실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기호들을 C 언어에서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더하기 연산자 예를 든 건데,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 목 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을 할 때 이제 이런 이제 그 산술 연산자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이런 이제 연산자들 어떻게 문장으로 만드는지. 그다음에 변수라는 용어가 나왔죠.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어딘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변수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변수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변수를 선언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뭔가 물건을 어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창고를 지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밍 하실 때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처리 대상이 되는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이제 저장을 또 해놔야 되고, 또 결과로 계산된 결과를 또 이제 어딘가 또 저장을 해놔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이제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하고, 선언한다는 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나 앞으로 변수 쓸 테니까 컴퓨터한테 야, 변수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컴퓨터한테 메모리 공간상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이름으로 내가 변수명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이제 선언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창고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 창고에다가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 거, 저장하는 거, 할당하는 거, 대입하는 거, 우리가 이제 대입 연산자라고 그러는데 이퀄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그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int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변수 선언하는 문장인데 요게 이제 변수 선언하는 문장이었죠. 근데 요 앞자리에 int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런 명령어들이요,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이 오는데, 그거는 이제 뒤쪽에서 또 자세히 보실 거고, 일단은 이제 변수 선언할 때는 변수의 타입이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변수의 이름을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때 이 변수의 이름 num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원하는 이제 변수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여기 규칙이 그 C 명령어 키워드라 그러는데, 예약어 키워드 C 명령어 뭐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명령들은 변수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규칙입니다. 이미 C 명령어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명령어 이름들은 변수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수를 내가 쓰고 싶다 하면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돼요. 변수 만들어 주는 그런 이제 문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걸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변수가 만들어졌으니, 자,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고 싶다. 자,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집어넣고 싶다, 대입하고 싶다, 할당하고 싶다. 그러면 num은 2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요 같다는 그 의미의 이퀄 기호인데, 사실 이제 이 이퀄 기호 프로그래밍 안 하신 분들은 요거 이제 코드 보시면 num하고 20하고 같다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20이라는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 대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 연산자라고 하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교할 때 같다라고 비교할 때 하는 그 연산 기호는요. 이제 이 대입 연산자를 쓰지 않고요. 요 이퀄 기호 두 개를 붙여가지고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교 연산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뒤쪽에 또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예제를 간단히 몇 가지 예제를 해보셨는데 화면에 어떤 내용을 문장을 출력한다든지 계산 결과를 출력한다든지 할 때 이런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printf 함수는 화면에 어떤 이제 내용을 내가 어떤 데이터를 출력한다든지 계산 결과를 출력한다든지 어떤 문자를 출력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우리가 기본적인 printf 문장을 사용해서 쓰실 수도 있고 우리가 서식 문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d %d 서식 문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식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 문자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문자열을 이제 만들어서 화면에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조합한다는 거 조합. 그래서 그 데이터와 고정된 문자열을 서로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형식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d 자리에 위 뒤쪽에 있는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제 %d 자리에 출력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d라는 이 서식 문자는 정수 값으로 출력해라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 하셨고, 그 다음에 변수의 다양한 선언 및 초기화 방법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요 소스 코드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소스 코드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C 프로그래밍 이제 할 때 항상 제일 위쪽에 샵 하고 include 띄우고 떡새갈로 열고 stdio.h 헤더 파일을 그러죠. 그래서 떡새갈로 닫고 자, 그 문장 빼고는요 다 들어가 있죠. 그거는 이제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실제 실습하실 때는 작성을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메인 함수 부분입니다. 메인 함수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메인 함수 안 쓸래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딱 예약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C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메인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C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메인 함수를 자 main이라는 이 스프링 틀으시면 안 돼요. 소문자로 그대로 적어주셔야 되고 이 C 언어의 명령들은요 대소문자로 구분합니다. 자, 이 제가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는 대문자로 소문자는 소문자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고 예제 작성하실 때 대문자는 대문자로, 소문자는 소문자로, 그리고 이제 이 그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빈 띄어쓰기 있죠? 띄어쓰기도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띄어쓰기가 안 되면요, 그 명령어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하셔가지고 예제를 작성하시면 그 결과를 실행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을 이제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정확하게 그 예제에 나와 있는 대로 대문자는 대문자, 소문자는 대문자 작성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구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알파벳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가 있죠. 근데 소문자 I나 대문자 I나 A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소문자 개념이 없죠. 한글은 대소문자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벳만 그렇죠. 알파벳만 대소문자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동일하게 인식하는 프로그램 랭귀지도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도 있습니다. 대문자든 소문자든 구분 안 하고 그냥 글자만 맞으면 되는 거야. A라는 글자만 맞으면 된다. 그럼 이제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어요. 하지만 C 언어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실습하실 때 실습 먼저 하시고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MAIND는 여기 이제 소문자잖아요. 글자를 이제 대문자로 일부 문자 바꿔도 되고요. 대문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여기 MAIN 똑같은 M자라도 소문자냐 대문자냐에 따라서 이제 이 C 언어는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틀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명령이. 그래서 C에서 제공하는 명령들은 예,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소문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인식을 하지. 만약에 글자는 같지만 알파벳 뭐 A를 입력해야 되는데 알파벳 소문자 A를 입력해야 되는데 대문자 A를 입력했다. 그러면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예, 컴파일할 때 오류가 촥 떠버립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소스 코드 이제 작성하시고 실습도 해보셨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소스 코드가 예, 내가 이제 이걸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상단에 지금 이제 요 메인 함수 그 모양이 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요 리턴 타입 메인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리턴 0이라고 돼 있죠. 예, 요 문장이 이제 뭐냐면 0이라는 값을 여기 이제 실행이 끝입니다. 예, 메인 함수를 첫 번째 라인부터 해서 쭉 실행하다가 요 블럭의 마지막까지 이제 실행한다면 이제 이 메인 함수 실행이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면서 리턴 0이라는 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0이라는 값을 메인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리턴 시켜라. 이제 대로를 열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0이라는 이 이제 숫자는 정수값이기 때문에 리턴되는 값은 0이라는 정수값을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이 리턴되는 타입을 데이터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뒤쪽에 또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데이터형 int라는 인티저를 의미하는 int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앞에 붙이게 됩니다. 리턴 타입을.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 이름 와야 되고요. 속을 안에 보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보이드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이드는 이제 그 값이 없다, 내용이 없다 그런 의미고요. 이 보이드 키워드 대신에 실제 이제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메인 함수를 지금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제 보이드라고 놓고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함수 안에 이렇게 그 명령어들을 하나씩 배워서 실습을 다 끝내시면요 메인 함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요 프린트 F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함수입니다. 우리가 만든 함수는 아니고 내장 함수예요. 내장 함수. 네. 표준 뭐그 그 함수로 이렇게 C에서 제공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걸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프린트 F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요 메인처럼 메인처럼. 그래서 이제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는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린트 F라는 함수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여기 이제 샵 include 스탠다드 IO라고 하는 이제 헤더 파일 그 이제 안에 내용에 요런 이제 프린트 F라는 이제 내장되어 있는 이 함수 정의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 F라는 함수를 바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프린트 F라는 함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을 하셔야 돼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C 언어에서 많은 그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쉽게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 안에 이제 이렇게 문장들이 있는데 한 문장은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제 지금 int num1, num2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변수 선언하는 거죠. num1이라는 이름의 변수명이 num1이죠.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고 다음에 num2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두 줄로 int num1 세미콜론 int num2 세미콜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한 줄에 이렇게 int 타입을 변수 선언할 변수의 타입을 주고 뒤에는 콤마로 구분해서요 선언할 변수를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지금 이제 3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num2 뒤에다가 콤마 찍고 다시 num3 해서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 3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선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석이 있죠. 한 줄 주석. 한 줄 주석에 보시면은 num1과 num2를 선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그 변수를 선언하면 자, 이제 아래쪽 부분은 이제 이 변수를 num1과 num2를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보니까 num3과 num4라는 변수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할 때 그 초기 값을 같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num3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면서 30이라는 값을 초기 값으로 대입을 해주고 자 num4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40이라는 초기 값을 이제 초기 값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num3과 num4는 자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초기화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num3에는 30이 들어가 있고 num4에는 4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프린트 문이 나오는데 프린트 f 함수에서 자 여기 선언되어 있는 num1과 num2의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했을 때는 num1도 0, num2도 0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서는 쓰레기 값이 나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놓은 그 데브 C++에서 실행했을 때는 이게 이제 다른 값이 나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 플랫폼에 따라서 그러니까 C 컴파일러라든지 그런 이제 환경에 따라 가지고 버전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제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또 C 컴파일러가 종류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요 이제 결과 이제 확인해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num1 변수에 이렇게 num1은 10돼 있는데 자 10이라는 오른쪽에 요거 이제 대입연산자라고 했습니다. 대입연산 오른쪽에 있는 값을 요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을 한 거죠.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num1 변수에 10을 저장하고요. num2 변수에는 20을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가 변수 num1의 num1을 초기화한다라는 거는 초기화라는 이 용어는요 다른 랭귀지를 배우셔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 이제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 초기화돼 변수를 초기화한다.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처음으로 값을 집어넣는다. 예. 예. 이 변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최초로 들어가는 값이 있죠. 그걸 이제 초기 값이라고 합니다. 이런 초기 값을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걸 이제 초기화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프린트 f 함수 사용해서요. 예, num1, num2, num3, num4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d라고 하는 서식 문자, 포맷 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서식 문자열, 포맷 문자열 이렇게 미리 만들어 주고요. 자, 이 포맷 서식 문자열에 출력할 데이터를 뒤에 이제 쉼표 이렇게 붙여가지고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인자라고 하는데 여기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요 num1, num2 요 변수 값을 이제 출력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 변수 안에 값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값을 끄집어내서 요 %d 서식 문자에다가 넘겨주면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 보면 num1은 10, num2는 20. 요 부분을 이제 출력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이제 num3과 num4 여기 이제 변수도 마찬가지로 num3과 num4 요거는 이제 제목 문자열이고요. 실제 이제 데이터는 num3 변수와 num4 변수 가지고 있죠. 요걸 이렇게 순서대로 첫 번째 %d 자리에는 num3, 두 번째 %d 자리에는 num4 변수의 값을 이렇게 삽입해서 이렇게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셨던 분들은 예습하시고 자, 예습할 때 한번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 자, 한 번 더 보시는 거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면서 하시면서 또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그럼 확실하게 이제 본인께 됩니다. 자기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본인이 이제 코드를 이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내가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이걸 이제 확장 예제를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요령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그
그 있는 예제 보시면 지금은 이 예제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이 명령 가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아시죠?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예제들을 이 교재 한 권에 다 못 담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하시다 보면은 뭐 이제 요렇게 그 변수 선언할 때 5개도 되는지 10개도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늘려서 해보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초기 값을 주는 부분이 있고 요거는 초기 값을 안 주잖아요. 그럼 이걸 섞어서 int 한 다음에 num1, num2, num3은 30, num4는 40 이게 되는지 변수를 초기화하는 요런 여기 초기화하는 거죠. 요런 내용과 요 초기화와 변수 선언하는 부분이죠. 이 변수 선언하는 부분과 초기화까지 하는 부분을 한 줄로 이렇게 작성했을 때 이게 실행되는지 안 해보면 몰라요. 그냥 내가 직접 해보고 이제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이렇지 않겠나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을 잘 하시려 그러면 실습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뭐 오류가 나든 안 나든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는구나, 안 되는구나, 또 공부가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요, 변형해서 시도해 보시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보다 더 많은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될까? 뭐 혼자 그냥 생각만 하는 건데 직접 이제 실습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이제 데이터로 본인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추측이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 이 응용 능력도 확실히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응용하는 그런 이제 것도 이제 보시면은 확실히 실습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요. 예제를 많이 가지고 노시고 확장 예제 많이 만들어 보시고 혼자서 조합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이 보통 확실히 이제 실력이 많이 좋아지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방법을 여러분들 프로그램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또 내려가서요. 변수 선언 시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변수 선언 시 주의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자, 여기 이제 보면 컴파일 가능한 변수 선언, 요거는 이제 컴파일 불가능할이라고 되죠. 불가능할 수도 있는 변수 선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이제 설명도 있는데, 과거의 C 표준에서는 변수의 선언이 맨 앞에 올 것을 요구했다. 근데 지금도 그 표준을 따르는 컴파일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수업 들었으면 컴파일러가 뭔지 압니다. 그죠? C 컴파일러. 자, 이 컴파일러도 이제 버전이 이제 예전 버전이 있고요. 이제 이 컴파일러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버전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버전에서는 안 됐던 게 오류난다든지 잘 이제 안 됐던 그런 기능들이 최신 버전의 컴파일러에서는 이제 또 되는 것도 있고, 또 예전에는 기능이 없었던 건데 최신 버전의 컴파일러에서는 또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C 표준에서는 변수 선언이 맨 앞에 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선언부터 해라. 이제 그런 이제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버전은 무조건 이제 요거를 체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그 표준을 따르는 컴파일러가 존재한다. 근데 요 얘기는 이걸 안 따르는 컴파일러도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왼쪽에는 int num1, int num2 해서 num1과 num2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num1, num2 변수를 사용하는 거죠. 사용한다는 것은 변수에다 값을 저장하거나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제 끄집어내 오는 거, 읽어오는 요걸 이제 사용한다고 그러고 접근한다고 그러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요, int num1 해서 이제 num1 해가지고 0 출력하고 int num2 해서 num2 요것도 이제 선언하고 실행하고 선언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것도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num1과 num2를 이렇게 이제
이 선언 후에 이제 사용하는데 지금은 얘가 이걸 할게요. 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에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 이 아래쪽에 오고요. 사용하는 부분이 위쪽에 가는 경우. 이게 이제 컴파일러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게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따라서 이런 걸 지원하는 랭귀지도 있고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언어를 C 언어 처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가 종류가 많다 그랬죠. 어떤 언어는 되는데 어떤 언어는 또 안 되고, 언어마다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헷갈려요. 그런데 영어 하면서 불어 하면서 뭐 독일어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중국어 하면서 막 다양한 언어를 한꺼번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엄청나게 또 헷갈리게 됩니다. 지금은 막 헷갈리는 거 없을 거예요. 자, 아래쪽에 자, 변수 이름 규칙이라고 했어요. 변수 명명 규칙 혹은 뭐 변수 이제 이름 규칙이라는 게, 변수 이름을 우리가 직접 지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어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알파벳, 이제 숫자, 요거 이제 밑줄이죠. 뭐 언더바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C 언어에서는 알파벳, 숫자, 언더바로 이제 변수 이름이 구성이 된다. 그리고 C 언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num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 이름,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n자가. 그리고 뒤에 요거는 num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 소문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num과 뒤에 있는 num은 사실 알파벳 똑같은 알파벳이죠. 근데 이제 대소문자만 달라요. 얘는 대문자, 얘는 소문자. 근데 C 언어에서는 이 변수와 이 변수는 다른 변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변수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실 때 변수의 값을 집어넣고요,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출력이 안 돼. 알고 보니까 대소문자 이거 구분하는데, 선언할 때는 대문자를 해놓고 출력할 때는 소문자로 이렇게 출력하려고 하면 서로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출력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변수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자, 이것도 규칙입니다.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을 주실 때 숫자가 제일 첫 번째로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이제 여기 보면 숫자 사용할 수 있다 돼 있죠. 변수 이름으로 숫자는 첫 번째 위치로 올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글자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 뒤에 오는 건 상관없는데, 변수명의 첫 번째 글자로는 이 숫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키워드. 자, 이 키워드도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키워드라는 거는요, 다른 뭐 교재에 따라서 뭐 명령어, 예약어, 뭐 키워드 똑같은 말입니다. 교재 이렇게 보시잖아요. 키워드, 명령어, 예약어 뭐 똑같은 이제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 이제 C 언어의 명령어 같은 거. 그래서 변수 여기 코드 보시면 요 int 이거 C 명령어잖아요. 그러니까 int를 여기 int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뒤에 int라고 num1 대신에 int 하면, int는 데이터 타입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이제 키워드인데, 명령어인데, 이걸 이제 변수명으로 쓰려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규칙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키워드도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 사이에는 공백을 삽입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수명 사이에 이제 공백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num1 뭐 이렇게 num2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글자가. 이 사이에 nu하고 띄우고 name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num하고 띄우고 1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백을 쓰시면 안 된다. 변수명에는 공백을 쓸 수가 없습니다. 스페이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 규칙을 따르면 잘 된 변수 이름이고요. 이름을 주실 때, 변수 이름을 주실 때 요 규칙을 따라서 변수 이름을 지어 주시면 잘 맞는 변수명이고, 요거는 이제 잘못된 이름, 잘못된 변수 이름을 예를 이렇게 든 겁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int 7 thval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 규칙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요 7이 먼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변수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했는데 7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컴파일러 또 오류 납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이 숫자로 시작했으므로 잘못된 변수명이다. 자, 그 다음에 자 int 정수 타입의 변수 폰을 선언해 주는데 폰 다음 여기 요 특수문자 기호가 오죠. 예, 샵. 예, 요것도 예, 잘못된 변수 이름입니다. 왜? 자, 변수 이름으로는 알파벳 쓸 수 있고요. 예, 숫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는 요 밑줄만 허용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건 밑줄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호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밑줄만 예, 변수명으로 쓸 수 있다. 예, 요걸 예외적으로 예, 특수문자 예, 기호 중에 밑줄을 쓸 수 있는데 샵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의 이제 이름에 이제 샵과 같은 이제 특수문자 샵뿐만 아니라 이 밑줄 외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 int your name이라고 되는데 자, 요거는 예, 어디서 틀렸습니까? your name이라고 이거 붙여야 되는데 변수명입니다. 하나의 변수명인데 이걸 띄어쓰기 했어요. 띄어쓰기.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공백이 올 수 없는데 변수명에는 변수 명사이에 공백을 넣기 때문에 잘못된 변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자, 추가적으로 이제 변수에 대한 그 내용을 본법을 변수명 이제 선언하는 거까지 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 들으면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요 또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습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또 해보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자료형. 자, 여기 이제 정수형 두 가지 뭐 분류라고 했어요. 정수형 두 가지 분류라고 했는데 뭐 여기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 조금 말이 좀 이상하죠. 예. 정수형 두 가지 분류보다는 이제 숫자, 예, 숫자 자료형. 그러니까 숫자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수점이 없는 정수가 있고요. 소수점까지 있는 이제 실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정수형 타입이 있고 실수형 타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이제 자료형, 자료형, 이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타입이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랭귀지를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 타입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막 갖다 쓰는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 쉬운 랭귀지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금 이제 공부하는 이제 C라든지 우리가 이제 또 공부할 이제 자바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이 데이터 타입이 있어서 이 데이터 타입 종류도 익히셔야 되고요. 데이터 타입의 그 다른 그 문법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익히셔야지 제대로 그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정수 타입 있고 실수형 타입이 있는데 요거 이제 밑에 이렇게 보시면 정수형 변수에는 자, 정수값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선언된 변수다. 정수형 변수는 캐릭터형, 숏형, int는 앞에서 우리 예제에서 사용했었죠. 롱형이라고 해서 이게 다 키워드입니다. 명령어죠. 그래서 내가 정수를 선언할 때 정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캐릭터형, 숏형, 인티저형, 롱형 있고요. 이 캐릭터형이라는 이 정수형은 좀 특별한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숫자가 저장되지만 실제 이제 숫자 저장 용도가 아니고 글자, 글자 한자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자료형인데 이 분류를 할 때는 정수형 변수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자, 벌써부터 머리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네. 자,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들어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수형 변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수값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이제 선언된 변수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실수형 변수는 플롯형이 있고요. 더블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소수점을 가지는 이제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수점을 가지는 그런 이제 숫자를 저장을 해야 될 때 변수 선언할 때는 이렇게 이제 플롯 타입이나 더블 타입, 그러니까 플롯형 변수나 더블형 변수를 선언해서 실수값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제 숫자 변수에 그러면 정수 변수가 있고 이제 실수형 변수가 있다. 그래서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 정수를 저장하는 방식과 실수를 저장하는 방식이 이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 내부에서 정수와 실수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교재에서 이제 끝나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세부적으로 여러분 또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위키피디아 사전 들어가셔가지고요. 컴퓨터에 이제 정수 표현 방식, 실수 표현 방식이라 하면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걸 이제 실수와 이제 정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 설명 사전으로 이렇게 그래도 설명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내용 너무 많고요. 정리가 안 돼. 그러면 챗GPT 이용하시면 되겠죠. 뭐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이제 물어보면요. 또 이제 1대1 맞춤식으로 또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챗GPT 이런 것들이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툴입니다. 툴. 그전 그 학생들은 이제 공부할 때 챗GPT를 안 썼던 그런 학생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아이템 하나가 더 생겼어요. 게임으로 따지면 상당히 좋은 고가의 이제 아이템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지금. 유료 버전도 있지만 지금 뭐 여러분들 무료 쓰시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좋은 기능인데 그 전에는 유료로 제공했던 것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형식에 보면 int num 1은 24돼 있는데 요 num 1은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 여기 정수형이라고 있죠. 정수형 변수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스 읽을 때 여기 지금 int라고 하는 거는 정수형 변수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인티저 타입인 정수형 변수 자 num 1을 선언하고 초기 값을 24 이렇게 해서 초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num 1은 정수형 변수 중 int형 변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더블 변수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앞에 예제는 int만 나왔었는데 변수 선언할 때 더블이라고 요 int 자리에 int 대신에 더블이라는 키워드를 넣고요. 한 칸 띄우고 요 명령어와 명령어 사이에는 요 스페이스를 주셔야 됩니다. 주시고 num 2 num 2 그러면 이 더블은 여기 보시면 실수형 변수에 들어가는 거죠. 더블이라고 하는 실수 타입의 실수형의 num2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자 여기에 3.14라고 하는 실수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수형 변수가 있고 실수형 변수가 있고 이 차이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이런 타입을 여러 타입으로 이렇게 안 나누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기초부터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처음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타입이 없으면 더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의 메모리가 비싸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는 비쌉니다. 그 메모리를 이제 낭비하지 않고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한정된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잘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사과가 있고 예, 수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과를 담을 수 있는 이제 박스를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제 택배 배송을 해야 돼요. 사과를 담을 수 있는 박스면 사과 크기 대부분 어느 정도 돼요? 한 중만 하죠. 그러면 이제 박스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예? 예, 박스도 돈 주고 사야 돼요. 그 여러분들 막 버리시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 보면 그거 다 돈입니다. 박스 요만한 사과 하나 배송하는데 요만한 이제 박스는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에요. 요 정도 크기는. 그러면 이제 1,000원짜리 이제 박스에다가 사과를 담고 그죠? 배송하면 되죠. 사과를 담을 수 있는 공간, 박스가 변수라고 볼게요. 그런데 이만한 박스를 예, 사과 한 100개도 담을 수 있는 박스를 사과 하나 달랑 하나 넣고요. 넣고 배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10,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실제 사과는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이 이만한 공간에 사과 요만한 주먹만한 거 하나 넣어가지고 배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낭비죠. 돈 낭비죠. 공간 낭비고 그죠. 박스는 이만한데 안에 알맹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주먹.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굳이 그 큰 박스에 넣을 필요 없잖아. 사과만한 박스 그 1,000원짜리 넣으면 되는데 10,000원짜리를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만 9,000원 정도는 낭비잖아요. 그죠? 자, 이제 바꿔서 수박은 좀 큽니다. 그죠? 이만한 수박을요, 사과 요만한 주먹만한 사과 넣는 박스 1,000원짜리 박스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죠. 그러면 이제 수박을 넣을 수 있는 한 5,000원, 6,000원짜리 박스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딱 수박이 딱 하나 들어만한 박스를 딱 5,000원짜리 사가지고 넣고 하면 낭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변수를 쓰는 사실 이제 개념은 메모리를 딱 필요한 만큼만 이제 사용해서 메모리 초과하면 어떻게 돼? 프로그램 할 때 메모리 초과하면 메모리를 사서 더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많은 메모리를 쓴다 그러면 많은 메모리를 쓰는 만큼 내가 램을 구입하셔서 컴퓨터 보드에다가 장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메모리 사지 않고 기존에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최대한 내가 잘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런 이제 데이터 타입을 잘 쓰셔야 된다.